이 사건 역시도 참 그렇습니다. 이게 어떤 얘기인지 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? 네, 충남 천안에서 50대 학원 원장이 여학생들을 성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11년 동안 성폭행이 지속됐는데요. 학원 학생 4명을 성폭행했습니다. 이 중 자매 관계인 피해자 2명의 부모님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법정에 서게 됐고요. 어제 50대 원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쯤에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와, 밝혀진 것만 1,900여 회다. 이게 가능한 숫자입니까, 이게? 저희도 뭐 이런 성범죄를 하지만 성범죄는 특정을 해야 됩니다. 시간, 뭐 장소, 방법 같은 거를 특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밝혀진 것만 1,900회라면 그냥 볼 때마다 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예. 특정이 되는 것만 이 정도라면 뭐 그냥 그 상습 이상으로 이 성추행이나 이 성폭행을 반복했던 걸로 보입니다. 특히 자매 언니 같은 경우는 9살 될 때부터 키 크는 뭐 스트레칭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이 몸을 만지기 시작해서 13살, 13살부터는 그때부터는 성폭행했는데 뭐 특정된 게 100회 이상이라고 하고요. 동생이죠. 동생은 10살 때부터 강제추행을 하다가 14살 되면서부터 50여 차례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알려졌습니다. 자, 이 원장이라는 자가 오랜 시간 거의 10년 가까이 걸쳐서 들키지 않고 이런 짓을 할 수 있었던 이유, 바로 양 변호사님 1대1 수업 시간을 노렸기 때문이라고요. 요즘 학원들은 예전처럼 많은 학생들 앞에서만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과외처럼 1대1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딱 둘만 있잖아요. 예. 그 틈을 노린 거예요. 그래서 뭐 학원에서의 어떤 성범죄의 장소도 강의실, 뭐 자기 차량, 그리고 뭐 원장실, 심지어는 여러 차례 이 성폭행이 지속이 되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농장까지 아이들을 데려가서 성폭행을 했다라는 겁니다. 야, 이거 진짜 어떻게 합니까? 자, 그런데 말이죠. 이 피해 아동들, 자매 엄마가 어느 날부턴가 특히 둘째 아이가 뭐만 하면 그냥 쉽게 짜증을 내고 막 화를 내고 이렇게 너무 예민하게 굴길래 이 원장, 이 가해자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니까 우리 아이 중2병이 너무 심한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. 그때 이자가 한 소리가 어머니 그럼 심리 상담을 받아보세요 라고 했답니다. 이게 이제 그 피해자의 어머니가 법원에 탄원서를 내는 과정에서 이게 밝혀진 내용인데요. 방금 이제 우리 앵커께서 설명하셨듯이 아이가 중2병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니까 이 원장은 심리 상담을 받아봐라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이미 이 어머니는 전혀 이 앞뒤가 어떤 식으로 지금 돌아가는지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한 상태에서 아무래도 이제 원장 선생이니까 자기 아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, 그리고 이게 학원도 제가 보니까 이 무슨 학원을 이렇게 오래 다녀요? 한 학원에 이렇게 오래 다니네요. 그것도 뭐 두 자매가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추정컨대는 아마 이 부모가 이 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어떤 성적뿐만 아니라 아이의 신상과 관련돼서도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논의를 할 정도의 관계가 되는데, 그때 이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, 본인이. 그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하냐? 심리 상담을 받아봐라. 그것은 본인은 다 알고 있고 저쪽은 전혀 모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확신하면서 그런 우월감을 느껴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자, 방금 자막으로도 나갔는데 이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정말 상담을 받아보세요 어머니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정말 신경 써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다는 거잖아요. 자, 바로 어제였습니다. 이자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 뭐라고 주장을 했나요? 자, 첫 공판에서 범행 사실의 인정 여부를 이제 물어보는데 크게는 강제추행 그리고 성폭행 부분입니다. 두 개 다 부인하면서 강제추행 같은 경우는 약간 접촉은 있었다.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마사지 해준 적이 있지만 요거는 격려하기 위한 차원이지 추행 목적은 아니었다라고 부인을 했고요. 성관계 부분은요. 그 성폭행 부분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건 맞지만 합의하에서 했기 때문에 위력에 의한 강제성이 없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. 아마 그래서 합의 부분의 얘기가 나오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말이 되느냐. 통상적으로
학생이 자기 몸 만지는 것을 그 허락하지 않았을 텐데 구두로 허락받았는 게 맞느냐 정확하게 판사가 한번 물어본 것 같습니다. 물어보니까 이 원장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요. 변호인이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. 아, 양 변호사님, 저 변호인도 참 뭐 저런 얘기를 저렇게 옮긴 게 자기도 그럴 거라고 그러니까 이 원장이라는 자가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냥 옮긴 거죠, 말을. 그냥 옮기지는 않는데요. 일반적으로 저희도 뭐 비슷한 얘기 드리지만 자백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자백을 시킵니다. 차라리 그렇게 해서 합의를 유도를 하거나 아니면 정말 글자가 든 납작 엎드려라 이런 식의 조언을 하는데 끝까지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. 끝까지 죽어도 자기 그럴 거면 당신 나가라 내지는 뭐 이렇게 해버리면 그때는 어쩔 수가 없죠. 그냥 피고인의 말을 정리해서 전달하는 수준에 그칠 때도 불가피하게 있긴 합니다. 예. 아니 근데 이게 합의를 했다라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? 저는 이 얘기가 추측입니다만 피고인이 노린 것 같아요. 아까 자세히 나이를 들어보면요. 이 피해자 자매들에 대한 성범죄 강제추행이 9살, 10살부터 시작이 되거든요. 성폭행으로 넘어간 건 13살이 넘어서부터입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이 합의를 하더라도 13살 미만이면 의제 강간으로 똑같이 처벌을 받아요. 그러니까 그 나이는 넘겨서 성폭행을 시작한 거는 저는 이 사람이 어설프게나마 노리고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사후적으로 이런 것까지. 그래서 검사도 그래? 그럼 합의 아니야 라는 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위력에 한 성폭행으로 기소를 한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 모든 참상, 저 진짜 자기 이 두 딸을 그렇게 했던 그 자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한때나마 가졌던 이 어머니가 느끼는 지금 이 충격 얼마나 진짜 엄벌을 호소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. 그러니까요. 이 원장이 반성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피해자 어머니는 탄원서를 냈는데요. 이 탄원서에서 밤이 되면 잠들지 못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럽다. 아이들이 당한 일들이 자꾸 생각나서 가슴이 너무 아프다라고 했습니다. 자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원장을 엄벌해달라고 탄원하는 일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요. 매일매일 원장이 고통스럽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습니다. 자, 교수님 짧게 부탁드릴게요.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어머님이 정말 받았을 정말 충격과 이 상처가 정말 클 것 같은 것이 정말 지금 어떻게 보면 어머님이 정말 제일 죽이고 싶은 인간인데 그 인간을 한때나마 자기가 아우 정말 너무 감사한 사람이다. 얼마나 스스로 지금 그러겠어요. 그러니까 이제 그 분노의 화살이 그 사람에게 갈 수도 있는데요. 제가 걱정되는 거는 아마 자책감을 더 느낄 거예요. 자기가 어머니로서 사실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한 학원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는 그 과정에서 부모가 또 이제 그 사항에 대해서 전혀 눈치를 그렇죠. 못 챘다라고 하는 것도 예. 본인이 생각을 한다. 누가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왜 그걸 갖다가 바보같이 모르고 몰랐을까? 그렇게 했을까라고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 거의 가정 파괴범이에요. 예.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아이들의 미래도 파괴하고 이 가족의 어머니하고 모녀간도 좀 더 파괴하고 이 집안이 제대로 되겠습니까?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.